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유례없는 메머드급 특검팀이 파악한 이 계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계엄 1년이 지나도 궁금한 점이 많았지요. 계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왜 12월 3일을 택했을까? 정말 김건희 여사 부인 때문에 계엄을 한 걸까? 하나씩 특검의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왜 계엄을 하기도 했는지 송정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선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재선과 3선 관련 헌법 개정이라는 단어와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같은 문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 준비는 2023년 10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특정했습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의 윤 전 대통령 발언과 2023년 10월 육군 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인사가 계엄 기획자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내용대로 이루어진 점이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임무 등 계엄 성패를 가를 핵심 보직이었던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드론 침투 등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 유인도 계엄 선포에 명분 쌓기였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하는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하고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그럼 왜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일로 12월 3일 평일을 택했을까요? 여권에선 무속인으로부터 날짜를 점지받았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었죠. 미국을 의식했던 것 같다는데요. 특검의 답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3일. 특검은 이 날짜가 미국의 정세를 고려해 정해진 걸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바뀌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계엄 한 달 뒤인 2025년 1월에나 취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인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고 적혀 있었던 점에도 주목했는데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 날짜를 12월 5일로 잡아놓고 전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이루어졌다며 계엄군 군부대 이동에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천공 등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개입 흔적은 발견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또 궁금한 점,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계엄을 알았는지, 진짜 명태균 사건, 명품백 의혹 등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건지 하는 점이죠. 김 여사가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분노를 표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이어갑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김 여사 최측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김 여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틀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사이에
소통한 사실도 없었고 계엄 당일 김 여사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한 행적 등도 감안한 결론입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전부터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기는 2022년이었는데 이는 명태균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확보해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경문 기자입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 대법원에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라는 대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날 오전 1시 3분에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청사 도착 시간이 최대 20여 분 전이라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계엄 사령부에 대법원에 대한 인력 파견 요청도 대법원 실무자 검토 후 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 수계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사법부 관계자와의 공모 사실을 발견 못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한 기자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일단 답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정치권들이 제기해온 의혹들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부터 살펴보면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실세인 V0로 군림하며 김 여사가 사실상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 내란 특검도 수사력을 모았는데요. 계엄 당일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엄에 사전 관여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계엄 기획자와의 소통이 필수인데 두 사람의 소통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의혹, 이 여당이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내란 기도라는 고발 사건으로 고발이 돼 있었죠. 특검은 이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계엄 당일 계엄 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대법원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고 북한과 이 북풍을 모의하려 했다. 이번 의혹은 어떻게 된 거죠? 북풍을 유발하려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특검 판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과 접촉 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특검조차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과의 공모나 소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 결국은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특검이 결론을 낸 근거가 또 궁금하거든요. 근거.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 노상원 수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이 비상계엄 동기를 정적 제거, 권력 독점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에는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재선에서 삼선까지의 헌법 개정,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고 적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수첩과 전화기 메모, 작성 의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개인적 생각을 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도 수첩 관련 수사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 수첩의 내용으로 계엄의 동기를 판단한 거죠. 12월 3일이 계엄 선포일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특검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가 않는데요. 미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특수 상황,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CIA 방문 일정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왜 12월 3일이었는지는 특검조차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권이 또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은 또 수사 기간을 넘겼다고 하던데 여러 의혹들은 그러면 지금 여권은 2차 특검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특검은요, 수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접수 사건 대부분을 처리했고 이첩한 사건도 중복된 걸 빼면 10건 이내라고요. 우회적으로 추가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반년이나 수사한 이번 특검 결론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